교재 535페이지 피시면 되시고요. 9번째 챕터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세액공제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이 서식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메뉴 위치는 부속명세서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라고 메뉴 이름은 되어 있는데 사실 서식을 열어보면 재활용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고품도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서식을 제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을 유통을 하거나 재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과세사업자예요. 근데 과세사업자가 과세로 사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매출하는 부분이 과세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과세사업자는 과세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했던 부분도 내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라고 하는 과세 매입이었다고 하시면 전액 공제 받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 과세업에 해당되는 이 재활용 폐자업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의 내용이 지금 매입에 대한 부분이 과세가 아니고요. 면세로 사가지고 왔다라는 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매입에 대한 서류를 들어가서 보니 면세에 대한 매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나는 과세품인데도 불구하고 증빙이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 무증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 부분들. 그러면 요런 매입이 있었을 때 우리 재활용 폐지원과 관련된 사업이었었다라면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의제 매입처럼 의제는 아예 매입 부분이 면세로 사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면세로 사온다는 부분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놓고 봤더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사업에 쓰고 있었던 자동차를 지금 현재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중고 매매상한테 팔았다. 그러면 지금 이 중고 매매상에서 판매할 때 자동차라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러면 내 사업이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는 계산서 발급하시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부분의 성격 중에 내가 지금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주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사업자라고 했었던 부분. 왜 이론 수업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길에 가다 보시면 또는 한동안 지하철에 우리 왜 폐지라든지 신문수거 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재활용 폐자원에 속하는 우리 폐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사가지고 와서 매입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면 그 부분은 무엇 해주겠다. 매입세 공제 일정 부분을 해주겠다라는 제도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근데 전제는 이거예요. 제가 과세라고 하는 이 사업에 왜 재활용 쪽에 표시를 해드린 거냐면 지금 내가 이 부분에 사용하는 자원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을 사다가 그대로 유통하는 우리 고물상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재생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중고품을 그대로 유통하는 분도 있겠죠. 다만 고장난 게 있거나 또는 도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수선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과 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의지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업을 아예 규정해줬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의지 매입은 업을 규정하지는 않았죠. 면세에 해당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사다가 과세로 팔면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도 들어올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부동산업. 네, 여기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겠죠.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란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들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사업자가 또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재생업이라는 것도 들어옵니다. 재생업. 그래서 이들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중고 자동차 얘기했었죠. 중고품은 자동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 무엇하는 유통하는 또는 수출하는 자 그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매출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이겠죠.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추가하면 누구요? 우리 비사업자라는 부분. 자, 그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중고품은 누구만 들어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혼선 빚으시면 안 돼요. 자동차밖에 허용이 안 돼요. 이거 가끔 잘못된 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고자동차만 중고품 인정이 되는데 가전제품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득해서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큼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보아서 공제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제도가 왜 들어왔을까요? 우리 환경적인 오염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을 해서 우리 무엇해라 재생해서 쓰자 이런 목적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재생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공제를 해준다라면 이 폐자원에 대한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고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땐 의제 매입과 동일하게 의제류 매입 탭이라는 데 가셔서 재활용 폐자원이라는 거로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전체 탭에 입력을 하신다라면 적유번호 몇 번? 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이라는 적유를 선택을 하시면 서식에 반영시켜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든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시험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표 문제를 거의 내고 있지 않는 실정이고요. 거의 서식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 의제 매입은 아니에요. 의제 매입은 전표 입력도 되고 서식에 직접 넣으라는 것도 되고 의제류 매입 탭에 넣는 것도 되고 전체 탭에 넣는 것도 되고 다 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한쪽으로 약간 좀 편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건 바뀌어갈 수 있어요. 네, 바뀌어갈 수 있는 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재생업을 하고 있다. 그럼 제조 가공하신 분들은 재생업이니까 내가 원재료를 사다가 무엇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이들은 사다가 그대로 파는 거니까 내가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업을 하냐에 따라서 무슨 부분 판매할 때에 우리 수익의 계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매입할 때에 재고 자산의 계정이 달라집니다. 그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전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우리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조심하시라는 거. 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계산 부분은 자, 우리 사가지고 온 매입 가액이 있겠죠. 그럼 이제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 무슨 부분? 내가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는 내가 영수증이라는 걸 서로 주고받았다. 또는 비사업자 거래여서 나는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내용은 있지만 증빙은 없다. 무증빙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예 증빙이란 것 자체가 없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의 매입가액에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 103분의 3의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근데 이 103분의 3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고자동차는 얼마요? 110분의 10. 자, 그런데 이 법은 언제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점은 우리 예정신고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도 무슨 부분이 있더라? 한도 규정이 있어요. 의제 매입처럼 똑같이 한도 규정이 있다는 거죠. 원래 재활용 폐자원은 과거부터 한도 규정이 있었고요. 의제 매입은 한도 규정이 없다가 한도 규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한도 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 공제 대상에 대한 매입가액에 한도 규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매입가액, 취득가액은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여 무엇한 금액? 작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수증과 계산서 수취분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우리 계산서, 영수증 또는 무증빙이라고 하는 비사업자, 자 그들의 매입가액과 그리고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과세표준은 반드시 누구와 관련된 우리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매출 부분만 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세표준 금액의 80%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활용 폐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면세거래가 아니에요. 원래 이 물품 자체가 무슨 물품이다? 과세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세사업자한테 폐지를 구입했다라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서류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과세사업자한테 내가 중고자동차를 사왔다라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업 같은 경우는 재활용 폐자원에 해당되는 업 같은 경우는 100%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100%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계산서 등을 수취해서 일정률만큼 공제를 받는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공급가액의 80% 금액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가액을 무엇해라? 빼라. 그래서 그 뺀 금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 대상 매입가액과 비교해서 우리 적용받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의 한도 계산은 이게 지금 한도 계산하는 부분 때문에 들어온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도 계산은 언제 하시면 된다? 우리 확정신고 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 때 하신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업과 니은에 대한 부분은 몇 개월치 금액일까요? 우리 1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고 2기이다 라고 하시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한도 계산을 해서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중고자동차는 확정신고 시 정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정산의 관점은 누구밖에 없다? 재활용 폐자원만 하는 거예요. 중고자동차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서식에 아예 글씨가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올까요? 근데 중고품에 대한 중고자동차는 하지 말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법령에 제외시키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글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입력하는 부분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건 다 가능하고요. 조회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니까 당해과세기간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의제매입처럼 입력된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오는 부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누구를 설정해야 된다?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설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설정을 해주시고 불록을 하시게 되면 그 매출로 설정되는 우리 과세표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때 입력된 정보가 있었다면 그 정보도 같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다른 부분 더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련된 정보 입력하러 들어가 볼게요. 교재는 535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는 2100번 청송으로 들어져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이고요. 재활용 폐자원 매입 자료로 매입 매출 전표에 추가 입력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무슨 탭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체 입력 탭에 입력을 해달라라고 지금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의제료 매입 탭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 입력 탭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입력하시고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 자, 서식 작성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사를 재활용 폐전 수집사업자로 가정하며 대금은 우리 현금 결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로 되어 있다? 우리는 상품 계정 과목 사용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재활용 폐전 수집사업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입처는 정밀 소재와 김부자 씨한테 매입한 자료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온 부분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수치를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 수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비사업자는 사실상 증빙 자체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영수증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돈 내주는 것 때문에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비사업자 구입이 있는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말씀 되게 많이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당신이 비사업자인 사람들한테 물건을 샀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적 정보를 기재해야 된다. 장부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매입 자료가 있고 돈이 나간 게 있으니까 비용 인정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신분사항은 최소한 받아 놓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의제 매입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액이 적다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크다라면 또 넘어갈 수가 없죠. 회사 입장에서 비용 인정받는 게 있으니까요. 재고자산 잡혔다가 판매가 된 매출 원가인 비용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월 30일입니다. 그럼 1월 30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유형에 가셔서 우리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유형 번호에 53 면세 선택하시면 되고요. 품목은 고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은 376만 원이라고 드렸습니다. 자, 거래처는 정밀 소재라고 했으니까요. 정밀 소재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전자계산서니까 1번 여선택합니다.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현금 결제했어요? 그러면 현금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현재 저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예요. 우리 재생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반드시 뭐로 고쳐주셔라? 상품. 그리고 상품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146번 상품으로 수정 입력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전체 입력 탭에 입력을 했어요. 의제료 매입 탭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적요 번호 몇 번을 선택해야 된다? 7번. 그래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린 7번에 재활용 폐전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 부분이라는 코드가 있죠. 네, 7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무리해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 때 입력할 때 보여드렸지만 적요 번호를 넣어야 되는 부분에서 넣지 않으면 서식에 자동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자동 반영하는 우리 무슨 부분 번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김부자 씨 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날짜는 몇 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3월 30일입니다. 자, 유형은 영수증이고 비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왔다. 그럼 매입에 무슨 번호를 선택하자? 60번 면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60번 면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품목은 고철이라고 했으니까요. 고철 넣어주시면 되시고 수량은 300입니다. 공급가액은 74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김부자 씨한테 사가지고 왔으니 김부자 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현금 지급했죠? 현금. 자, 원재료 계정은 몇 번으로요? 146번에 있는 상품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적요 번호 반드시 몇 번으로 넣어주셔라? 7번으로 넣어주셔라. 번호를 아실 때 그냥 입력하셔도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밀 소재와 김부자 씨한테 사가지고 온 거 입력이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전표 입력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디 가시면 되신다고요? 우리 지금 현재 부가가치 쪽에 가셔서 재활용 폐전과 관련된 서류에 들어갑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자, 서식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예정신고인가요? 확정신고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신고인 거죠. 1기 예정신고입니다. 그러면 조회 기간은 1월부터 3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입력했던 정밀 소재 정보랑요. 김부자 씨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 구분에 가시면 계산서라는 게 있고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구분 코드에 가면 중고자동차인지
아니면 기타 재활용 폐자원인지 선택하라고 들어오죠. 우리는 누구로 들어가시면 된다? 2번 기타 재활용 폐자원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자리가 중고자동차이면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중고자동차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저 화면을 조금 확장시킬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공제율이 맞는지 우리가 원하는 공제율인지 꼭 확인합니다. 그럼 재활용 폐지원과 관련된 공제율은 103분의 3이라고 했었고요.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럼 103분의 3 그대로 나온 거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76만 원 곱하기 103분의 3이 우리 곱하기가 돼서 10만 9,514원의 공제 금액이 나오고요. 김부자 씨한테 구입한 건 740이었죠. 740만 원 곱하기 103분의 3을 해서 21만 5,533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들어옵니다. 자, 예정 신고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확정 신고였었다라고 하면 하단에 정산 내용까지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정 신고는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집니다.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여기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재활용 폐자원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중고자동차라고 부르는 건 우리 실제 공장에서 출고가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난 자동차부터 중고자동차로 본다. 그럼 이게 정말 중고자동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 번호인 차대 번호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엔진 쪽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대 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그래서 차량 등록증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 번호 넣어주셔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 부분 29번과 30번은 중고자동차였을 때만 입력하는 자리예요. 지금 어느 부분? 우리 아까 왜 구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중고자동차인지 아니면 재활용 폐자원인지 선택하는 거 있었죠? 그 자리를 중고자동차를 선택했을 때만 됐을까요? 그리고 이거 또 넣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 또 불법 거래가 많았었다고 했었죠. 실질적으로 매입 거래 없는데 아는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서 무엇했었다? 이 부분 입력해서요. 공제받았던 중고 자동차 매매상들이 또 한동안 적발이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국가가 서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불법을 못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었을 때만 넣어주셔라.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경우는 체크를 좀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어느 부분 이제 서식 작성하는 거 말씀을 드릴 때 정사는 중고자동차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 신고 관련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산 때 입력하는 자리거든요.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확정 신고 때 작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확정 신고하실 때 작성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중고자동차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죠. 이런 거 좀 티를 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이라든지 뭐 파란색으로 티를 내주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티는 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또 수록을 해놔요. 그럼 저희는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장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저장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매입한 취득가액은 1,116만 원,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32만 5,047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우리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넣어주시면 될까요? 1월부터 3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장한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물으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자리, 자 오른쪽 14번 자리 내려오시면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 44번에 1,116만 원에 32만 5,047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활용 폐자원 회계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왜 의제 매입하고 똑같이 처리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체 입력 탭에서 입력했을 땐 전부 다 여기 구입한 매입가액을 전부 다 무엇으로 처리했어요, 여러분? 상품으로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상품 금액 중에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32만 5,047원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3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되고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누구 써주시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품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됐으니까 무엇 해주셔라?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적유번호 몇 번? 8번 타계정으로 대체하였다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제만 잘 기억하시면 패턴은 똑같이 간다. 다만 한도의 규정의 계산법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종료해서 메뉴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저장 안 하신 분들은 저장하겠냐고 묻겠죠. 그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 다 되셨으니까 저희는 어디로 가자? 집중 심화. 문제 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 풀어볼게요. 자, 회사 코드 2500번 만세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2500번 회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서식만 작성을 합니다. 그럼 부속 명세서 1에 가셔서 우리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설명 볼게요. 4월 25일 날 고수지, 6월 22일 날 납해 상사. 자, 고수지 비사업자이고요. 자, 그래서 고수지와의 거래는 영수증 수취 거래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이 번호가 적색이 나와도 그냥 정확한 거로 봐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납해 상사는 지금 개인의 일반과세자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과세 사업자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납해 상사에서 폐지를 사가지고 온 부분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야만 우린 그 세금 계산서로 무엇할 수 있다? 우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금에 수취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재활용 패전 얘기할 때 세금 계산서도 나올 수 있고 계산서도 나올 수 있고 아무 증빙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했던 거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세금 계산서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식은 재활용 폐지원과 관련된 이 서식은 매입을 할 때 계산서를 받아온 경우 또는 영수증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는 비사업자의 경우는 영수증 없이도 그냥 무증빙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관점. 무증빙은 영수증 취급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거래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무슨 부분? 면세 거래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였을 때만 끌고 들어와서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50일 과세라는 유형으로 입력해서 전체 금액 중에 해당되는 부가세 10% 그냥 공제받는 겁니다. 그래서 납부상사는 절대로 입력할 수 없어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해 주시고요. 예정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은 300만 원이 있으며 자, 영수증 수취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공제 금액은 87,378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예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확정 신고. 자, 확정 신고하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한도 내 금액까지만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 자료가 있으면 우리 합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1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매출은 예정은 6,500, 확정은 5,000, 그리고 매입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3,600과 4,500이라고 해서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자, 조회 기간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날짜 몇 월 넣으시면 돼요? 4월부터 6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전환에 가셔서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고수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 구분은 영수증 1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타 재활용 폐자원은
2번입니다. 자, 건수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하나로 두시면 되고요. 지금은 건수 1이 써 있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넘어갑니다. 품명은 뭐라고 되어 있다? 고철. 자, 그리고 수량은 얼마이다? 200. 자, 그리고 취득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54만 6천 원입니다. 자, 공제율은 103분의 3,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제 금액은 74,155원이 나옵니다. 자, 취득한 일자는 2021년도 4월 2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 정보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와서 무엇을 하자? 우리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입력.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도치한 거 입력. 그러면 예정분, 매출액 예정분은 얼마? 6,500만 원입니다. 자, 확정의 금액은 얼마?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1,500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기 과세 기간에 매출 금액은 1억 1,500입니다. 그럼 1억 1,500만 원 곱하기 80%. 그러면 한도는 얼마가 나온다? 9,200. 근데 이게 그대로 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6개월의 매입 금액 중에 누구를 입력해서 빼라. 우리 세금 계산서 수치한 거를 입력해서 빼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3,600만 원 더하기 4,500만 원 하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이 두 금액 더해서 입력해야 되겠죠. 반드시 다 6개월의 합입니다. 그러면 얼마이다? 우리 8,100만 원인가요? 네, 8,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기 매입의 세금 계산서 자리에 8,1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9,200만 원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한 8,100이 빠지면 우린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1,100만 원이라고 일단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산된 한도 금액이랑 우리가 일기 과세 기간에 영수증 등으로 수취한 금액이 있었죠, 여러분? 그 금액에 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은 우리 얼마가 있었다? 예정 때 300만 원이 있었고요. 확정 때 얼마가 있다? 254만 6천 원 있었습니다. 그럼 두 금액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우리 554만 6천 원인가요? 그래서 15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금액은 예정과 확정의 금액을 합해서 넣습니다. 554만 6천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지금 이 공제 가능한 금액 11번 금액과 영수증이라고 했던 이 15번의 금액을 무엇하여? 비교하여 작은 금액인 거죠. 그래서 17번 자리에 가시면 공제 대상 금액은 15번과 16번 금액 중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55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554만 6천 원 곱하기 103분의 3.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이다? 16만 1,533원. 그런데 예정 때 얼마를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87,378원. 그러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예정 신고분 21번 자리에 87,378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제 또는 납부할세액은 74,155원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사가지고 온 금액이요.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도랑 비교했을 때 내가 사가지고 온 금액이 더 작은 상태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 우리 어느 부분 위쪽에서 계산된 공제 그대로 다 공제받을 거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74,155원 그대로 공제가 됩니다. 그럼 입력 다 끝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 하시면 된다? 저장하시고 마무리하고 나오시면 점수를 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나는 부분. 우리 시험은 주는 것만 하시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준 것만큼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는 온누리라는 회사로 회사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 2600번이네요. 자, 그리고 내용 좀 볼게요. 자, 본 문제 하나요. 당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부속명세서 원에 오셔서 재활용 패자원 공제신고서를 무엇하시면 된다? 열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기 확정신고기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이요? 4월부터 6월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거래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자, 윤주원 개인한테요. 자동차 한 대를 취득가액 770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영수증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추가 자료에 가서 봤더니 윤주원은 비사업자이고 차량 번호는 이런 상황이고 차대 번호는 이렇습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요.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중고자동차 매입액 영수증 수취한 금액은 1,500만 원이 있으며 재활용 폐자원 공제 금액은 얼마가 있다? 136만 3,636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기 과세 기간 중 중고자동차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과 확정의 매출은 5,800, 6,300 각각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에 의한 매입 공급가액은 4,300과 5,200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공급자에 가셔서 우리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윤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거래 구분은 영수증 1번 선택하고요. 자, 중고자동차 1번 선택합니다. 건수는 한 건입니다, 여러분. 자, 품명에 가셔서 그냥 자동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한 대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주시고요. 차량 번호는 123 가 4568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차대 번호가 이제 우리는 골치가 아프겠네요.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해 주시고요. KMHEL 그리고 13 CPY A 123456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취득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취득의 금액. 자, 우리 취득 금액은 770만 원입니다. 자, 중고자동차는 103분의 3이다, 110분의 10이다. 110분의 10이에요. 그러면 2번 110분의 10. 그래서 공제액은 7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취득 일자는 2021년도 4월 6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중고자동차는 확정신고 때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예정신고 때 이만큼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일기 과세기간 전체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 라고 적어줘도 이들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이죠. 그냥 무시하는 정보. 그래서 예정 확정 모두 다 어디만 우리 구입한 내역 입력하셔서 공제율 110분의 10만큼 공제받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하단 입력 안 하시는 거 여러분 분명히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프로그램에서도 안내 메시지가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입력하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70만 원 공제받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문제는 예정 문제가 나오든 확정 문제가 나오든 하는 행위가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내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잘 입력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입력하는 부분에 실수가 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다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끝났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무리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쪽 시험 문제는 전산회계가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러분. AT보다요. 그리고 전산회계 쪽은 이제 세무대리인 쪽의 입장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세무대리인 쪽 근무하신 분들은 다양한 업종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만 가봐도 사실상 무슨 부분, 이런 재활용 폐장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기쟁대행하는 회사에 그런 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슈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험 출제가 갑자기 빈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활용 폐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 관련된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